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최근에 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네. 제가 보기엔 금감원장이 아니고 총리예요. 총리. 아, 총리 느낌이 났어요. 아니 언급하는 거를 보면 예. 정부 전 부처와 관련된 거를 다 언급해. 아. 뭐 이게 상속세나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네. 배임죄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예, 얘기를 언급도 했습니다. 했으니까 예.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복형 금감원장이 소위 한국 주식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강조를 했던 건 맞아요. 네. 한국 주가가 너무 싸다. 이걸 올려야 된다. 가장 핵심은 거버넌스의 개선인데 네. 그거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니까 재계의 불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하. 야 주가 올라가면 우리 세금 늘어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맞아요. 그리고 연관이 되니까.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전 주주, 예. 소액 주주를 위한 거와는 반대되는 결정들을 우리나라 상장 회사들이 실제로 많이 해왔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을 했잖아요. 예. 그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높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게 지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관련해서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배상도 해주고 합의도 해줬어요. 엘리엇과 관련해서는 대략 제 기억에 750억 원 네, 네. 뒤에서 합의금을 줬잖아요. 그 합의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이 이거 지연이자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더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국제중재재판소에서는 지금 지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그 중재재판소는 외국의 그 투자자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배상해 주는 문제잖아요. 네. 그 삼성이 당사자가 아니고 한국 정부와 외국 투자자 간의 문제인데 네. 여기서 지금 지고 있단 말이죠. 그 잘못된 거다. 그때 국민연금이 그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거는 한국 정부가 잘못한 거다. 네. 그래서 배상해 줘라. 손해를 끼쳤다. 예. 국내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물론 최종적인 결론이 난 건 아니고 1심 판결입니다만 네. 아니 거기에 삼성물산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그 합병으로 손해본 국내 투자자들이 왜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낸 소송에서는 국내 법원은 손해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네. 미국 주식 사러 가는 거예요. 못 근데 믿겠다. 예. 이복형 금감원장이 뜬금없이 배임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은 그런 거죠. 지금 상법 개정안이 또 22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근무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상법 개정은 확인적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지금도 해야 되는 건데 잘 안 지켜지고 있으니 확인하는 의미에서 회사 이사는 회사의 이익, 뭐 추상적인 법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야라는 거를 당연한 얘기를 그냥 확인하는 의미에서 개정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재계에서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이러면 앞으로 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 같은 합병 아니면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해서 쪼개기 상장하는 거 이런 결정 어떻게 해? 이런 결정했다가 우리 배임죄로 처벌받는 거 아니야?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 당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반대다. 아니 근데 그런 소송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명백히 잘못한 그렇죠. 거거든요. 예. 다른 회장님을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가만히 얘기죠. 있으면 안 예, 되는 예. 사안이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소송을 당해야 되는 사안인데 네. 재계에서는 야 이렇게 상법 개정하면 소송 청구된다. 회사 경영권이 위협받는다. 네. 그리고 배임죄로 다 처벌받게 될 거다. 아니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근데 하도 재계의 반대가 심하니까 예. 이 오지랖 넓으신 금감원장께서 배임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국내 언론사 이른바 네. 레거시 언론사에서 배임죄 폐지해야 된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죄가 없다. 네. 아니 배임죄가 다른 나라에 없는 건 맞아요. 배임죄라는 죄명이. 대신 미국 같으면 네.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했던 사안들을 대부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드라고 하죠. 네. 프로드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기죄는 네. 미국의 프로드보다 범위가 좁아요. 음. 인정되는 범위가. 대신 우리는 배임죄라는 죄명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우리식의 사기죄에 해당 안 하는 거는 배임죄로 처벌을 해왔던 것이죠. 이게 다른 나라에는 배임죄가 없다? 네. 배임죄라는 죄명이 없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그 비슷한 행위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면 전혀 형사처벌을 안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거기는 다른 죄명으로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임죄를 당장 없애버리면 입법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 사기죄, 아니면 횡령죄를 폭넓게 그렇죠. 다시 개정을 하든지 네. 네. 이런 전체적인 그 고민 없이 그러니까 좀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네. 당장 배임죄를 없애자 이렇게 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복현 위원장의 이 상법 개정과 배임죄 이걸 없애는 폐지를 같이 던져서 이제 패키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 아니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 얘기를 하니까 더 이제 뜨거워졌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국내 증시 못 믿겠다. 믿을 수가 없다.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 밸류 프로그램 한다고 하지만은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단 이걸 말이죠. 다 거의 밸류어 프로그램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자율에 맡기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릴 필요가 없는데 기업 입장에서 회장님들은 자기 회사 주가 올라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세금 많아지기 때문에. 주주와 완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의문점이 당연히 남는 거죠. 아니 근데 예. 그러면 상속세 지금 60%인데 30%로 반으로 깎아주면 회사 주가 올라가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상속세가 원래 60%였는데 네. 이번에 30%로 반으로 깎여서 그러면 야 내가 원래 우리 회사 주식을 자식한테 물려주면 네. 세금을 상속세를 한 1조는 냈어야 되는데 이제는 5천억밖에 안 내게 생겼으니 우리 회사 주가를 다시 2배로 올려서 1조 내게 맞추자. 만들자. 이러겠냐고요. 그렇네요. 택도 없는 얘기지. 야 이게 이 부분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렇네요. 지금. 야 오늘 의원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네. 언론도 회사잖아요. 네네. 그럼 회사니까 이익을 내야 되고 매출이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주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렇게 배임죄 폐지를 던지니까 와 맞아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쪽은 완전히 가리고 한쪽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배임죄라는 죄명 자체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만 있어갖고 우리나라가 경영진이 어떤 결정을 예. 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은 감옥 갈 가능성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높아?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 짓 했으면 다 감옥 갔지 벌써. 더 세게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거기 뭐 한 200년 나오죠. 징역형. 그러니까 왜곡해서 한단 말이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맞아요. 제시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미국에 배임죄 없는데 미국엔 이런 케이스는 프로드로 처벌돼. 그리고 이 정도면 형량 한 250년 나왔을 걸? 이런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왜 한쪽 얘기만 하느냐고. 그건 정부에게 이복현 위원장의 논리만 계속해서 반복 재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 얘기도 재밌네요. 재밌죠. 예, 흥미진진합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정치와 경제를 한꺼번에 다 녹여가지고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고 아마 이 미국 증시 투자하시느라고
밤새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왜냐하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우리 국민들. 한국 사람도 안 사는 한국 주식을 누가 사겠어요? 전국적으로는. 그러니까요.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비율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국민연금까지. 아니 그러면 한국 주식 누가 사요? 아유. 아니 그러면 회장님들이야 좋지. 네. 주가 그렇죠. 안 올라가면 세금 적어지고 그래도 본인이 사는 거는 주가 오르거나 아니면 배당 받아서 지금의 경제적 지위를 누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배당 받아서 그 돈으로 사셔야지. 네. 왜 다른 방법으로 편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잘 사시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소액주주하고 똑같이 물론 갖고 네. 있는 주식 수의 차이가 있으니까 배당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똑같은 비율로 배당을 받아서 음. 근데 다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배당 금액이 많아져서 그래서 그 배당금으로 풍족하게 사셔야지 아. 회사를 이용해서 풍족하게 사시는 걸 계속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주식회사라고 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위해서 또 주식을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대로 거기에 과실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정의가 없습니까? 공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정치와 경제는 예.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실상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거 아니면 어떤 집권 세력에서 던지는 화두 자체가 네. 사실은 다 뒤에는 경제 문제고 돈 문제거든요. 그렇네요. 사실은 한 몸이에요, 이건.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치와 경제를 한 번에 한꺼번에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